소설 인간혁명 5권 제5장 맥진. 입종 700년 1952년 원단. 광선유포의 선구를 상징하는 남자부 200명이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원단을 맞이할 무렵 도쿄 니시칸타에 있는 창가학회 본부에서 도다 조세이를 중심으로 첫 근행을 했다. 오전 11시 최고 간부가 모였다. 도다는 근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근행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엄한 표정은 자연히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어본전 앞에서 근행할 때는 니치렌 대성인이 앞에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정치 못한 태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존다거나 하품을 하는 그런 근행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본부의 갖가지 일상생활 속에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숭고한 불계의 때가 바로 근행할 때입니다. 어본불 니치렌 대성인 앞에서 졸거나 하품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에만 구애받거나 딱딱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작이어야 합니다. 어본조님은 무작 삼신열애로서 주, 사, 친의 삼덕을 갖추셨습니다. 기쁘면 기뻐서 좋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기원하면 됩니다. 풍부한 마음으로 낭낭하게 창제해야 합니다. 순진무구한 근행이 어본조님에게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해입니다. 대성인이 입종을 선언하시고부터 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원단입니다. 나와 함께 굳은 결의를 담아 근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도사를 맡았다. 그리고 유유히 근행을 시작했다. 상쾌한 원단의 안은 첫 근행이었다. 창제 소리는 쾌청한 하늘로 발랄하게 높이 날아오르듯 했다. 올 한 해의 투쟁을 향한 열의는 하나가 되고 힘찬 창화의 소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분투의 결의와 진지한 실천 없이는 승리와 개척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행을 마치고 서로 마주보는 얼굴은 모두 붉게 상기되고 발랄하고 늠름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도다는 모두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불초, 회장인 내 생명은 광선유포를 위해 있습니다. 또 광선유포의 대업 성취는 여러분의 투쟁에 기대하는 바이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명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올해도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사명을 자각한 지용의 전사들은 순간 도다의 심중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이 꿰뚫리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어서 찬술로 건배하고 활기찬 환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회합을 마쳤다. 도다 일행은 그 후 곧바로 총본산에 갔다. 회원이 총본산에 가는 일반 등산은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수는 660명에 달했다. 1946년 1월에 도다가 몇 사람을 상대로 총본산에서 법화경 강의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비약적으로 급증한 이번 등산자 인원수만 보더라도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실증이라고도 느껴졌다. 게다가 반년 전과 비교해도 도다가 회장에 취임했다는 사실이 모든 양상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1월 5일에는 시내에 있는 중화요리집에서 각 부의 부장도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회의가 열렸다. 도다는 이때 입종 700년을 맞이하면서 창가학회의 새로운 조직 체계를 발표했다. 각 지부에는 지구가 있고 그 중심자는 지구위원이었다. 그런데 그 지구위원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구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지구 밑에 반 조직을 설치했다. 반의 중심자는 반장이다. 반장을 중심으로
반 단위로 절복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반 밑에 몇 개의 조가 설치되었다. 조는 회원이 조장과 함께 학회 활동의 제1선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착수한 조직 정비는 이로써 완벽한 포진이 되고 학회는 면목을 완전히 일신했다. 이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골격을 이룬 것이다. 이때 구축한 조직 체제는 그 후 학회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신심의 긍리는 어서에 명확히 써 있다. 도다는 학회 조직이 그 본의와 실천을 후배에게 신속하고 철저히 지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어디까지나 실질주의를 원리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직 변경에 대한 질의가 끝나자 도다는 올해의 의의를 강조하고 지부장들에게 구습에서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지부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머리도 좋고 관록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지부장은 책임을 지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부의 회원이 지부장을 보고 진심으로 안심하고 신심에 힘쓸 수 있는 신망이 있는 간부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관록과 거만은 전혀 다르다. 으스대는 듯한 행동이 있다면 이 도다가 용서하지 않겠다. 도다는 간부에게는 참으로 엄했다. 간부들은 식탁을 앞에 두고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다는 갑자기 표정을 바꿔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악과 맞서 싸우지 못하는 연약한 간부이어도 곤란하다. 정의를 위해 의연히 투쟁하는 믿음직스러움이 없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된다. 그런 지부장이라면 먼저 지부장 자격이 없다. 앞으로의 간부는 정말로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입회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골동품이다. 골동품을 지부장이나 간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불법은 엄하다. 그 엄격함이 학회 조직의 골수가 되는 것이다. 지부장들은 올해도 엄하겠구나 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자,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오늘은 설이다. 아무쪼록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마시지 않겠는가? 도다가 술잔을 들었다. 신년 건배로 시작하여 여흥도 섞이고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학회가로 의기양양한 속에서 연회가 끝났다. 이날 도다가 발표한 내용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학회의 최대 장점이자 학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신속히 연계하면서 곧바로 전력을 다해 실행에 옮기고 절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 않고 모든 사실 위에 엄연한 실증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 훌륭한 조직의 포석이 이어지는 한 학회는 더욱 무한하게 발전할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1월 31일에는 니시칸타의 본부에서 지부장 회의가 열렸다. 이 무렵에는 조직 정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다. 1월 입회 세대수는 630세대였다. 제자리 걸음 상태였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발표를 듣고 그 저조함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격앙된 얼굴로 말을 꺼냈다. 기러기 행진은 이달로 모두 끝내기로 한다. 엄한 어조였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장내는 아주 조용해졌다. 모두 도다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도다는 모인 간부들 앞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단행한 조직 정비가 일단 끝났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리고 도다는 이제까지 훈련해온 이 간부들이 마음껏 활약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4월에 700년제를 눈앞에 두고 이번 달처럼 칠칠치 못하게 저조하면 도대체 어느 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불안할 따름이다. 지부장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만약 앞으로 2, 3개월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지부의 지부장은 진퇴를 명확하게 하기 바란다.
기러기 행진을 이번 달로 끝내기로 한 이상 다음 달부터는 어떤 태세로 전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맥진만이 있을 뿐이라고 답하고자 한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활동의 중점은 각 지부 내 조직에 두었으므로 앞으로는 조 단위의 치밀하고 강인한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는 한 달에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절복 입회를 감행해야 한다. 나는 오늘날의 학회가 그 정도의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광선 유포의 길은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솔선해서 순조롭고 용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나는 겁쟁이는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 이 질타와 격려에 참석자는 긴박한 표정으로 도다를 보고 있었다. 지부장 중에는 기러기 행진이라는 미온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의 진군으로는 용맹과감하게 투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간부들은 맥진이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는 듯한 심정이었다. 투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때에 응하고 기에 응하여 가장 유효한 방법을 쓰는 것이 지휘관의 임무이다. 냉엄한 정세를 일변시키고자 끊임없이 가치적인 손을 먼저 쓰지 못하면 많은 사람은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도다는 지도자로서 언제나 그렇게 심간에 새겨야 했다. 도다의 마음을 언제나 재빨리 살피고 실천하는 야마모토 신이치는 당시 남자부 반장으로서 가마타 지부의 지부간사를 겸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부간사는 지부장과 함께 지부 활동의 책임을 맡은 위치였다. 도다는 자신의 본령이라고 해야 할 대절복전을 선언하면서 슬슬 신이치를 꺼낼 때인가 라고 말하고는 그 투쟁의 일대 추진자로서 신이치를 임명했다. 신이치는 조 단위 투쟁을 신조로 하여 지부 내의 조직 활동을 치밀하게 입안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직접 동분서주하면서 지부 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결과 마침내 2월의 절복 성과가 201세대를 달성하여 지부의 면목을 새롭게 했다. 당시 한 달에 100세대 전후의 성과가 A급 지부의 한계였다. 한계 지부가 200세대가 넘는 성과를 낸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까지 생각했다. 수많은 동지들은 크게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도다가 말한 대로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2월 투쟁이라는 학회의 전통이 되었는데 그 연원은 사실 이때에 있었다. 용기 있는 사람의 선구자가 있으면 그것은 훌륭한 모범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무언중에 이끄는 법이다. 가마타 지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200세대를 넘는 절복 성과를 올림으로써 각 지부도 그의 뒤질세라 자신감을 갖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월의 절복 성과는 학회 전체로 보면 836세대로 뛰어올라 이제 단숨에 1000세대라는 목표에 육박해갔다. 도다가 조직 정비에 착수하여 미래를 향한 발전 구상을 가다듬고 있을 때 하루키 세이치로라는 가마타 지부의 간부가 오사카로 옮기게 되었다. 그는 프로야구 투수로서 도쿄의 구단에서 활약했는데 이 해에 소속 구단이 바뀌어 오사카로 옮겨야 했다. 도다는 대담하게도 하루키를 오사카 지부 지부장 직무 대리에 임명했다. 문자 그대로 인재의 발탁이었다. 간사이에는 아직 학회원이 적었다. 하루키는 자신이 먼저 홀로 선두에 서서 최초의 1세대를 절복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오사카라는 광막한 도시를 상대로 활동을 시작해야만 했다. 지부장 직무 대리라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키 세이치로는 전쟁 때 입회했다. 가마타의 대지구 부장인 하루키 요지의 조카로서 이 작은아버지 내외에게 절복되어 입회했다. 하지만 퇴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전쟁 후 프로야구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의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1948년경 그는 숙모에게 퇴전을 질책받자 이렇게 선언했다. 앞으로는 제 신념에 서서 강한 정의감과 애정, 금전을 토대로 지금보다 더욱 분발하고자 합니다. 작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이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일단 이 신심을 그만두겠습니다. 벌이 있다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득이양양하던 그에게 이 선언은 귀찮게 구는 숙모에게 보내는 속 시원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하루키의 자신감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먼저 이혼 문제에 직면했다. 그 후 재혼했지만 아내는 병약했다. 정의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 그의 성적은 떨어졌다. 안팎으로 좋지 않은 와중에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전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체력에 자신이 있던 하루키도 그 가정부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작은아버지 내외에게 실정을 호소했다. 작은어머니는 싫다는 하루키를 데리고 곧바로 도다의 지도를 청했다. 도다는 3년 만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퇴전의 무서움을 다정하고 친절하게 논했다. 하루키군, 일찍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네. 인생에는 자네의 노력이나 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다. 알게 되면 올바른 신심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자네는 지금 사방팔방이 꽉 막힌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네의 신심 여하에 따라 모두 해결된다. 퇴전은 인생의 올바른 궤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 결과가 참으로 엄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지겨울 만큼 알았을 테지. 이것을 벌이라고 하네. 앞으로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 집안의 참된 번영을 위해 각오하고 한평생 신심을 해보게. 반드시 마음속으로 잘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네. 거구인 하루키가 조심스레 도다 앞에서 물러났다. 그가 신심 근본으로 일어섰을 때 가장 괴로움을 줬던 가정부의 상태도 차도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부는 이윽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이리하여 1952년 1월 오사카 지부 지부장 직무대리가 된 하루키 세이치로는 수많은 동지에게 배웅을 받으며 오사카로 홀로 떠났다. 그 무렵 조직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가 있었다. 2월 10일 고토 총지부가 결성된 것이다. 학회 최초의 총지부장 이즈미다 히로시가 임명되었다. 1950년 8월 이즈미다는 회사 사정으로 군마연에 부임했다. 산간 벽지에서 활동에 힘썼으므로 도쿄의 회원들은 친근한 마음을 담아 이즈미다를 곰아저씨라고 불렀다. 1952년 1월 10일 그런 그가 1년 반 동안의 군마현 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쿄로 돌아왔다. 도다는 미래를 위해 총지부 설치라는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이와 혼고, 무코지마, 조토의 4개 지부로 고토 총지부를 결성했다. 2월 10일에 결성식이 조센사에서 개최되어 참석자는 1000명이 넘었다. 도다의 회장 취임식 이래 불과 9개월 만에 4개 지부의 인원이 조센사의 본당을 메울 만큼 성장한 것이다. 빠른 템포로 전진하는 조직의 확대는 그야말로 맥진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도다는 고토 총지부 결성식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즈미다 군의 총지부장 취임은 학회의 커다란 시도입니다. 이즈미다 군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입종 700년의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생성불이라는 대공덕을 받기 바랍니다. 입회에서 신심에 힘쓰면 금원에 비추어 명백하듯이 과거세에 저지른 방법의 죄가 나옵니다. 이것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진정한 성불의 공덕을 받기 바랍니다. 도다는 간결하게 수겁 전환의 원리와 신심의 공덕이란 어떤 것인가를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여 년 전, 나는 연립주택에 사는 어느 부인을 절복했습니다. 그 부인은 진지하게 신심을 관철하여 일과 생활에 진력한 결과 지금은 1억엔이 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수급 전환의 한 증거입니다. 공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부인처럼 죽을 때까지 생활상에서 커다란 공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말법의 신심이라고 하면 절복이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 절복할 때마다 불평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장을 소멸하고 성불의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다는 자신이 절복의 총수라는 사실을 사자후했다. 내일 나는 만으로 52살이 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절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또 니치렌 대성이님을 떳떳하게 배알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복의 스승은 도다입니다. 사제의 연이 정해진 이상 죄는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니치렌 대성이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법을 위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신심하고 공덕을 받으십시오. 절복에 진력하고 니치렌 대성이님을 배알하십시오. 총지부장의 지휘 아래 도다의 일문으로서 신심과 절복을 관철하길 바랍니다. 절복의 스승이 보내는 격려는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 속에 고토 총지부가 발족했다. 행사는 도다를 뒤쫓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굉음을 울리며 구름을 뚫고 상승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없는 제트기처럼 도다는 이륙하기 위한 투쟁에 열중했다. 고토 총지부의 결성식에서 일주일이 지난 2월 17일 같은 조센사에서 청년부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남녀 청년부원 400명이 모인 이 연구 발표회는 대표 20명이 설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내용은 신심을 하면 대선 생활이 가능한 이유,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말하라, 그릇된 종교를 믿으면 왜 생명이 탁해지는가, 종탈 상대에 관해 말하라 등의 20개였다. 도다는 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시종일관 기쁘게 채점했다. 그리고 젊디 젊은 청년들이 진지하게 토의하는 모습을 만족스러운 듯이 지켜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더없이 기뻤다. 도다는 마지막에 강평하면서 이때 중대한 지침을 피력했다. 점수를 매기는 역할이라 열심히 했습니다. 2점, 3점, 6점 이상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9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빵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문제의 출제 방식도 나빴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여자부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점입니다. 모두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뜻깊고 훌륭한 연구 발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합시다. 여기서 나 자신의 사상을 논하자면 나는 공산주의나 미국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동양민족, 결국은 지구민족주의입니다. 도다는 여기서 지구민족주의라는 귀에 익지 않은 말을 툭 하고 처음으로 말했다. 이날의 토론을 종교뿐 아니라 현대 사상에 관한 토론으로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다는
이때 지구민족주의에 관한 설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다가 말한 지구민족주의라는 개념은 그 후에 상당히 이해를 넓히게 되었지만 그 발상의 진위가 무엇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대의 다양한 국가 간에 대한 부정이다. 부정한다는 말이 부적절하다면 국가 간의 아우프헤벤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까지의 국가라는 존재는 국민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렸지만 그런 시대의 종언을 도다는 이미 통찰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도다는 지금까지의 국가가 이미 허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불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간 사회의 궁극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국가가 분립해 있었다. 일본도 고대에는 전국이 60여 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중세부터 근세까지 각지의 지배자는 영토를 쟁탈하고자 대립하며 싸움을 반복했다. 에도 시대에는 막번 체제가 시행되고 각각의 번은 막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영토 쟁탈전은 사라졌다. 근대에 들어서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는데 나라로서의 번이 폐지되고 국경도 소멸되는 패번치연으로 일본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사람들 사이에 있던 번끼리의 대립 감정은 서서히 희박해지고 이전의 국경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되었다. 근대의 전쟁, 주로 20세기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항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터지면 자신이 속한 국가에 충성을 해야 하고 전쟁 협력이 충성심의 증거로도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를 위해를 지상 명령으로 삼아 동시에 그것을 인간 윤리의 최고 규범으로 여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바탕으로 전쟁 행위를 정의의 발로라고 믿고 전쟁터로 향했다. 이 국가를 위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본래 민중을 위해 있어야 할 국가가 그 위치를 역전시켜 국가를 위해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국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핵무기로 인한 대량 사륙은 파멸적인 대참사를 초래할 것이다. 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와 같은 국가의 존재 형태는 미래 전쟁의 회피와 저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커다란 장애마저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있다. 도다 조세이의 지구민족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깊은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한다. 불법은 인간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설한 것이고 국가의 원리는 말하자면 그 다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의 국가가는 국가를 주로 하고 인간을 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주종이 뒤바뀐 사실을 도다는 간파한 것이다. 이렇게 뒤바뀐 주종의 전환은 또한 20세기에서 21세기를 향한 최대의 과제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파멸적인 재해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살인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상에서 볼 때 전쟁이라는 대량 사륙을 행하는 국가는 악의 권화로 비칠 터이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행위만은 허용되어도 좋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유구한 대의 따위가 될 리도 없다. 유구한 대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국가의 형태를 되묻는 일이 무정부주의로 향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 곤란하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나아가 미래의 인간 사회를 전망하면 현재의 국가는 대략적으로 봉건 시대의 번과 같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지역적 또는 민족적인 자치제 기구로서는 필요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구민족주의
또는 세계 민족주의를 근저로 하는 세계 연방 정부라고 해야 할 기구가 확립된다면 필연적으로 현대 국가학의 증장이 멈추고 지구상의 전쟁도 크게 억제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광선유포는 인간 근본의 절대 평화주의로서 불국토를 출현시키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도다 조세이의 말대로 전 인류를 공동문명체로 하는 지구민족주의가 예로부터 내려온 다양한 국가 간을 대신하는 시대를 당연히 구축해야 한다. 도다는 이 연구 발표회에서 지구민족주의라는 자신의 생각을 선언하면서 설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까닭은 당신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기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통찰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도다는 화제를 바꾸어 이어서 말했다. 현 단계의 학회 간부는 모두 마키구치 문화입니다. 청년부에는 마키구치 문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키구치 문화만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는 이 도다의 깃발 아래에 있습니다. 난 19살 때 스승을 만나 섬겼습니다. 그리고 43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한 번도 스승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다는 자신이 걸어온 제자로서의 길을 돌아보며 귀여운 청년부의 분기를 재촉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3대 회장은 청년부에게 건넸습니다. 마키구치 문화에게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왜냐고 말한다면 그들은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회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때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키구치 문화가 나를 뒷받침하듯 도다 문화가 제3대 회장을 지탱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광선유포를 위해 몸을 버리겠습니다. 내 시체가 시나가와 앞바다에 아니면 그 어디에 버려지더라도 제3대 회장을 뒷받침한다면 반드시 광선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다의 유언이라고도 해야 할 말이었다. 그의 흉중에는 광선유포의 달성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명의 실천, 그리고 광선유포의 기반이 되는 75만 세대의 달성과 그의 수명, 또 후사를 의탁해야 할 제3대 회장이 어떻게 그의 구상을 실현하느냐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도다는 마지막에 격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 일본을 동양, 아니 세계를 구제해야 할 단체는 학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용감히 맥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천둥처럼 일제히 목소리가 울렸다. 도다는 그 울림에서 진실을 느꼈으리라.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는 뒤에 있는 사람도 모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로이 끼어들어 발표하거나 특별 지명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청년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 도다이다. 회합에 변화를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이날의 회합은 참으로 기념해야 할 모임이었다. 청년부의 연구 발표회가 기념해야 할 모임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때 도다가 발표한 말이 청년들의 미래와 학회 전진에 기념해야 할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입종 700년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왔다. 그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서를 발간해야 한다. 도다는 학회 행사가 많이 겹쳤지만 어서 발간을 위해 만반의 지휘를 했다. 700년제에 맞추려면 있는 힘을 다해 교정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그가 지휘하는 종교혁명에는 연말도 휴일도 없었다. 광선유포라는 사상혁명에는 조금도 정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투쟁과 개척, 그리고 전진 속에서 최고의 삶의 보람을 찾았다. 그는 광포를 위한 투쟁 속에서만 휴식을 느끼고
위대한 인생에 업적이 새겨진다는 점을 자연스레 회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간 시즈오카 하타케에서 교정 인쇄를 시작할 무렵 기이하게도 압수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어서가 경시청에서 되돌아왔다. 이 어서는 료곤 각판 어서였다. 1943년 7월 6일 마키구치가 시모다에서 체포되었을 때 자택을 수색한 형사는 어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그 어서가 8년이나 지난 지금 겨우 반환된 것이다. 도다는 그리운 듯 은사의 어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키구치 선생님도 어서를 발간한다고 들으시고 어서를 교정하는 이 자리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교정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마키구치의 어서를 펼쳐보니 많은 페이지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여백에는 빽빽하게 써놓은 글이 가득했다. 두 번째로 하타케에 간 때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였다. 교학부 교수, 조교수, 그리고 청년부 간부를 포함해 20명이 약 1000쪽을 다시 교정했다. 세 번째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다시 교정하고 또 교정하여 합쳐서 약 900쪽에 이르는 교정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세계 최고봉에 위치한 니치렌 불법의 천리는 이름 없는 학자의 손을 거쳐 전 민중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미래 영원히 광채를 발하게 되었다. 교정 인쇄는 인쇄소에서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타케에 가서 작업해서는 시간에 맞출 수 없었다. 3월이 되자 날마다 이치가야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하기도 하고 학회원의 집을 빌려 교정하기도 했다. 의문이 생기면 대표자가 하타케에 있는 호리 니치코를 찾아가 확인했다. 교정 담당자들은 며칠씩 계속 밤을 새지 않으면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봄이 왔다. 이름도 없는 학자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희망에 부푼 가슴으로 어서를 완성하고자 노력했다. 4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날마다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전원이 인쇄소에 출장을 갔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3번, 4번 교정을 보았다. 이때도 몇 번이고 하타케에 있는 호리 니치코를 찾아가 힘들게 해야만 했다. 도다의 지휘 아래 모두 훌륭하게 단결하면서 거의 밤샘에 가까운 작업을 꿋꿋이 계속했다. 학회의 전통은 간부가 흑투성이가 되어 선두를 달리는 데에 있다. 그리고 후배가 안심하고 신심과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연다.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는 다른 완전히 구별되는 실천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미래를 향한 전대미문의 영광스러운 길을 개척하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서 발간과 동시에 학회원은 무서운 기세로 입종 700년제의 날을 목표로 활동에 계속 맥진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회원이 격증하자 이제까지의 총회 장소로는 모든 회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각 지부 단위로 총회를 열게 되고 그런 가운데 4월 7일 열릴 춘계 본부 총회 장소를 지요다구 간다의 수르가다이에 있는 주오 대학교 강당으로 옮겨 거행하자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2월 10일에 이미 열린 고토 총지부 총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1일 나카노 지부, 2일 스기나미 지부, 9일 아다치 지부와 스키지 지부, 16일 가마타 지부가 각각 제1회 총회를 열었다. 그 총회는 700년제를 눈앞에 두고 약진하는 각 지부의 모습을 선명히 나타냈다. 요컨대 지금까지 학회 본부가 기울인 노력이 열매를 맺어 각 지부가 착실하게 힘을 기르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다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불과 10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각 지부의 전통은 이 고투와 건설의 시기에 구축되었다. 도다는 모든 지부 총회의 단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신입 회원들에게 자상하게 말을 건넸다. 3월 1일 나카노 지부 총회에서 도다는 77살이 된 어느 부인의 체험담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면서 귀를 기울였다. 천의 고독에 병든 부인이 양로원에서 사면초가의 냉혹한 박해 속에서 투쟁하다 마침내 그 환경에서 벗어나 환희 가득 찬 생활과 신심에 이르기까지를 이야기하는 신앙 체험담이었다. 꾸밈 없는 솔직한 이야기 속에 깊은 진실이 있는 법이다. 도다는 감동하여 일어섰다. 방금 체험담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이 부인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단히 신심에 힘쓰면 얼마나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도 오욕을 마음껏 누리고 공덕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원도 이루어집니다. 도다는 또 여기서 신입 회원이 많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조신의 공덕, 다음에는 마가 일어납니다. 성운에는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삼장사마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부처와 마는 함께 있고 선과 악은 좌우 관계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이웃입니다. 마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병마, 사마, 번뇌마, 천자마입니다. 신심을 못하게 하려고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마가 닥쳐옵니다. 자, 옳다면 와라. 맞다위에 질성 싶은가? 라는 큰 각오로 맞설 때 마는 흩어져서 달아납니다. 개목초에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라는 대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대체로 신심을 태만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산을 끝까지 넘었을 때 성불의 경애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경애가 됩니다. 이 산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도다의 말은 관념이 아닌 생명의 오저에서 솟아나는 확신으로서 울렸다. 대성이는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이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위축될 것 같은 때야말로 어본저님에게 매달리듯 오로지 끝까지 기원하면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안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도다가 평생 실시한 강연을 전부 합하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하는 일은 그야말로 드물었다. 그때 그 장소에 따라 청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헤아려 사람들을 반드시 만족시켜 주었다. 어느 때의 어느 장소의 청중은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듯이 그의 강연도 때와 장소에 따라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도다의 강연집을 읽을 때 그 말만을 쫓아 읽는다면 때에 따라 그 진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 당시의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성을 알 수 있다. 그때 도다의 강연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생한 열기를 띠었는지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강연은 단순히 웅변술이 능한 연설가 등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다의 강연에는 언제나 그의 생애를 통해 얻은 진실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의 오달로 얻은 지혜의 샘에서 용솟음치는 확신을 아낌없이 민중에게 준 것이다. 도다의 확신을 접한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환희를 생애 흉중에 간직했다. 도다의 억양과 말씨, 청중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발고열하게 실천이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맥진의 활동은 가마타 지부에서 펼친 2월 투쟁이 돌파구가 되어 3월에는 확실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느끼게 하는 실제 모습을 나타냈다. 3월 31일의 간부회 때 발표된 절복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마타 212, 스루미 169, 아다치 154, 고이와 127, 스기나미 83, 스키지 82, 무코지마 51, 혼고 50, 나카노 43, 분쿄 40, 조토 34, 시키 28, 총 1073세대. 가마타 지부는 2월에 이어 3월에도 200세대를 돌파했다. 또 각 지부도 경쟁하듯 이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 가을 10월부터 목표로 삼은 한 달 동안 1000세대를 73세대나 초과할 수 있었다. 맥진은 구호로 끝나는 투쟁이 아니다. 결정한 일을 단호히 달성하는 것이 학회의 정신이다. 모두 끝까지 투쟁했다는 표정이었다. 간부들 모두의 얼굴에 조금의 후회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4월의 입종 700년제 축전에 명실공히 지용의 전사로서 참석하겠노라는 상쾌한 법전이었다. 이렇게 700년제를 목표로 하는 투쟁의 불꽃은 암흑 같은 말법의 본격적인 광선유포의 불꽃이 되어 새빨갛게 불타올랐다. 도다 조세이로서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제1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 인류의 구제를 향한 지휘였다. 당연히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700년제는 세계의 구세주이신 니치렌 대성인이 말법 만년, 진미래제까지도 구제하겠다고 선언하신 지 700년이라는 기념해야 할 가절이다. 도다에게는 광선유포 달성이라는 무혈혁명의 비원에 향하는 중대한 도약대이기도 했다. 1년만큼 강한 것은 없다. 한 사람의 강철 같은 확고한 일념이 이윽고 세계를 움직인다. 도다의 일념이라는 꺼질 줄 모르는 불꽃은 여기저기 제자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며 옮겨갔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교 역사상 새로운 여명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다. 1952년이라고 하면 창가학회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적었다. 거칠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예리한 이념과 신념으로 기성의 종교관념을 근본부터 뒤엎는 절복이라는 포교에 수많은 사람의 반발이라는 파도가 높아졌다. 다른 교단이 학회 공격이라는 불길을 타오르게 한 때도 이 무렵부터였다. 75만 세대 달성을 향한 전진은 곤란이라는 벽과 굳이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종교 풍토 위에 견고하게 구축된 구습이라는 벽을 향한 도전이었다. 굳은 안반을 부수며 나아가는 것 같은 나날이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다의 일념에 훌륭히 부응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진지한 투쟁과 책임감 넘치는 전사의 굳은 단결로 마의 벽을 무너뜨리고 맥진했다. 청년부가 급속하게 발전한 때도 이 시기였다. 총 360여 명 중 총본산에 200명이 등산하여 입종 700년의 원단을 장식한 남자부는 2월에는 190명, 3월에는 260여 명이나 부원이 증가했다. 이것으로 청년부는 4개 부대에 총계 800명이 넘는 진용으로 비약했다. 불과 3개월 동안 맥진한 발자취였다. 단기간의 결전이 없으면 장기전을 대비한 반석 같은 기초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도다의 군세에는 그것이 필요했다. 이 맥진에는 하나의 추진력이 있었다. 2월 9일 청년부회에서 발표한 참모부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참모부는 나중에 생긴 참모실의 전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모든 기획을 여기서 통일하여 강한 한 줄기 지도의 선으로 꿰뚫게 한 것이다. 어서의 계략을 유장 속에서 꾸며라고 써있듯이 기획하고 안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는 참모부가 언제나 도다와 직결되어 있음은 논할 여지도 없다. 도다와 맺은 강인한 사제의 결합이 단시일에 청년부를 크게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리라. 700년제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보냈는지는 후일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1952년이라는 해가 청년부의 존재를 영원히 확고하게 빛내는 맥진의 해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